만약 한나라의 미래가 단 한 번의 커피숍 만남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믿었던 정치의 규칙이 갑자기 뒤흔들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한국 정치의 심장부를 뒤흔드는 드라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와 무소속 한덕수의 단일화 협상이건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신뢰, 야망, 그리고 무엇이 공정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반전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2025년 5월 대한민국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정치적 경랑 속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남자가 있죠. 한쪽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다른 한쪽은 무소속 예비후보 한덕수입니다. 이들은 보수 진영의 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아요. 의견 충돌, 기습 발표,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모든 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 고수 정치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김문수는 한국 정치의 베테랑이에요. 그는 오랜 경력과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길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놓여 있죠. 바로 무소속 후보 한덕수입니다. 한덕수는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제법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로 그의 출마는 보수 표를 갈라놓을 수 있는 위험 요소예요. 만약 보수 표가 분열된다면 그 결과는 뻔하죠.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김문수와 한덕수는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단일화란 쉽게 말해 두 후보가 힘을 합쳐 한 명의 대표 후보를 뽑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은 단일화의 방식, 시기, 조건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극적으로 만드는 핵심이에요. 모든 건 5월 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어제 김문수와 한덕수는 첫 단일화 회동을 가졌어요. 이 만남은 보수 진영의 단합을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한 빈손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이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충돌한 결과입니다. 김문수는 단일화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싶어 해요. 그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죠. 먼저 일주일 동안 두 후보가 함께 선거운동을 펼치고 5월 14일에 공개 TV 토론을 열자는 겁니다. 그리고 5월 15일과 16일에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자는 제안이에요. 이 방식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정성을 강조하는 전략이에요. 김문수는 이렇게 말했죠. 단일화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덕수는 전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어요. 그는 시간을 끌고 싶지 않습니다. 한덕수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대선에 아예 출마하지 않겠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한덕수는 후보 등록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공언했어요. 만약 그가 이 약속을 지킨다면 김문수는 보수표를 독차지할 기회를 얻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한덕수의 지지자들을 잃을 위험도 함께 가져옵니다. 한덕수의 지지자들은 그의 강경한 태도를 지지하며 김문수가 시간을 끌며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한덕수의 최후 통첩은 단순히 협상 테이블에서의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보수 진영 전체에 던지는 도전장입니다. 만약 한덕수가 정말 물러난다면 보수 진영은 단일화 없이도 김문수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덕수의 지지자들이 등을 돌려 투표율이 떨어질까요? 반대로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기호 2번을 받게 되고 보수표는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는 야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도 있죠. 이건 정말로 높은 판돈을 건 도박이에요. 이제 오늘 2025년 5월 8일로 넘어갑시다. 김문수와 한덕수는 두 번째 회동을 앞두고 있어요. 장소는 국회 안에 있는 사랑제 커피숍. 시간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이 만남은 어제의 실패를 만회할 기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만남을 둘러싼 상황은 이미 드라마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오늘 아침 김문수는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했어요.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오늘 오후 4시 30분에 한덕수 후보와 만나기로 했다. 이 말은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
여기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김문수는 이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한덕수 측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어제 한덕수가 기자회견에서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였기 때문에 김문수의 이 발언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덕수 측은 즉각 반발했어요. 한덕수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는 물론 캠프 누구에게도 연락 없이 관훈 토론회 직후 오후 4시 30분에 만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심지어 이후 김문수 캠프는 다시 한번 우리와 상의 없이 기자들에게 국회 사랑제에서 만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 이정현 대변인은 이 상황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김문수가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반전됩니다. 한덕수 측은 분노했지만 결국 이 만남에 응하기로 했어요. 이정현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죠. 좋다. 4시도 좋고 4시 30분도 좋다. 자정도 새벽도 상관없다. 사랑제든 어디든 좋다. 우리에게 연락 없이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속보를 보고서라도 언제 어디든 간다. 와, 이 대응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한덕수 측은 김문수의 일방적인 행동에 화가 나면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이 커피숍 만남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에요. 이건 두 후보의 신뢰, 전략, 그리고 보수 진영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김문수는 이 만남을 통해 한덕수를 설득하고 단일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거예요. 한덕수는 자신의 최후 통첩을 지킬지 아니면 협상의 여지를 남길지 결정해야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오후 4시 30분 사랑제 커피숍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긴장감 느끼시죠?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볼게요.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는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 보수 정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만약 이들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보수 진영은 강력한 단일 후보를 내세워 야당에 맞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보수표는 갈라지고 그 결과는 6월 3일 대선에서 야당의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보수 지지자라면 김문수와 한덕수 중 누가 더 나은 리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일화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이 중도나 진보 지지자라면 이 분열이 야당에게 어떤 기회를 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단일화 드라마는 단순히 권력 다툼이 아니에요. 이건 신뢰와 단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문수와 한덕수는 서로를 믿고 더 큰 목표를 위해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존심과 전략이 그들을 갈라놓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들은 식탁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유튜브 댓글란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에 반전을 더해볼게요.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는 단순히 보수 진영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협상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는 6월 3일 대선의 전체 판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단일화가 실패하면 보수표가 갈라지면서 야당 후보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에게 절호의 기회가 주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재명? 그는 지금 법적 싸움 속에서 자신의 길을 뚫고 있죠.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얽혀 있고 그 연결고리는 곧 여러분을 또 다른 드라마로 이끌 거예요. 장면 김문수와 한덕수가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상상 장면.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 내레이터, 오늘 오후 4시 30분 사랑제 커피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김문수와 한덕수는 서로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빈손으로 헤어질까요? 이 만남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미래를 가를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일화 드라마는 더 큰 정치적 싸움의 서막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 어떻게 되길 바라시나요? 김문수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한덕수의 최후 통첩이 보수 진영에 필요한 충격이었다고 보시나요? 단일화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 댓글로 나누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읽고 이 대화를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튜브 영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입니다. 이 단일화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오늘의 커피숍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대선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저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단일화의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이야기는 여러분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한 나라의 대선이 법정 문 앞에서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믿었던 정의의 규칙이 정치적 전략에 휘둘릴 수도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한국 정치의 또 다른 뜨거운 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그의 법적 싸움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에요. 이건 그의 정치적 생존,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건 도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김문수와 한덕수의 치열한 단일화 드라마를 들여다봤죠. 하지만 정치의 무대는 보수 진영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5년 5월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법적 위기 속에서 자신의 길을 뚫고 있습니다. 그의 재판 연기 소식은 단순한 법률 뉴스가 아니에요. 이건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이재명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재명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예요. 그는 카리스마, 대중적 호소력,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유명하죠. 하지만 지금 그는 정치적 비전만큼이나 복잡한 법적 싸움에 휘말려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백현동, 성남FC, 위례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까지 그의 재판 목록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혐의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의 대선 캠페인, 그리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위협하는 폭탄들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치명적이에요. 만약 이재명이 이 사건에서 유죄로 판결받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는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은커녕 어떤 공무원 자리도 가질 수 없죠. 이건 대선 후보에게는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위증교사 사건이나 다른 혐의들도 마찬가지로 그의 경력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판이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을 건 전투입니다. 2025년 6월 3일 대선은 바로 코앞이에요. 이재명은 캠페인에 집중해야 하지만 법정 출석 일정은 그의 시간을 갉아먹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그의 법적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그의 팀은 놀라운 전략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이 바로 이 이야기를 극적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2025년 5월 8일 법조계는 큰 뉴스로 들썩였어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원래 예정보다 한 달 뒤인 6월 18일로 연기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에요. 이 결정은 이재명이 대선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사실상 없애줬어요. 게다가 그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 사건의 공판도 6월 18일과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심지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은 공판 준비 기일이라 이재명의 출석 의무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대선 전까지 법정에 발이 묶일 걱정 없이 캠페인에 올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의 지지자들은 이를 공정한 기회의 승리라고 환호하고 있지만 비판자들은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재명 캠프의 치밀한 법적 전략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측은 두 가지 강력한 법적 근거를 내세웠어요. 첫째, 헌법 제116조는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합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나 구속되지 않도록 보호하죠. 이재명 캠프는 이 조항들을 활용해 이렇게 주장했어요. 재판 일정 때문에 캠페인이 방해받는다면 이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한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이 결정은 이재명에게 엄청난 이점을 안겨줬어요. 그는 이제 법정 출석 대신 전국을 누비며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더 강렬해지고 캠페인은 더 탄력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말 공정한 결정일까요? 아니면 법을 이용한 정치적 마술일까요? 이 질문은 이미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공판 연기 소식은 즉각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의 지지자들은 이를 환영하며
모든 후보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재명이 법정에 묶여 있다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 불리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고 봐요. 반면 비판자들은 이 결정이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재명만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지 않나? 이 논란은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공정성과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재명의 재판 연기는 법적으로 정당한 결정일 수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정치적 특혜로 보일 수도 있죠. 특히 그의 혐의들이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기가 정의를 미루는 결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같은 혐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들이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이 연기가 이재명의 법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선이 끝난 후 6월 18일부터 재판이 재개됩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때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명확해요. 허위사실 공표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직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했더라도 퇴직해야 합니다. 이건 대통령 같은 정무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죠. 즉,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그의 대통령직은 법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이 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는지는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아요. 만약 이재명이 당선된 후 재판이 중단된다면 그의 혐의는 영원히 미결로 남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재판이 계속되면서 당선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터질까요? 이 질문들은 아직 답이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을 봅시다. 이재명의 법적 싸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치적 생존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와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법정 연기를 통해 캠페인에 집중할 기회를 얻었지만 이 결정은 그의 미래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졌어요. 그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승리한다면 법적 논란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 드라마와도 연결됩니다. 만약 보수 진영이 단일화의 실패에 표가 갈라진다면 이재명의 승리 가능성은 훨씬 커질 거예요. 반대로 보수 진영이 강력한 단일 후보를 내세운다면 이재명은 더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할 겁니다. 이재명의 법적 전략은 그의 캠페인을 보호했지만 동시에 그의 상대들에게 불공정 프레임을 공격할 무기를 쥐어줬어요. 이건 정치적 체스 게임의 연속입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과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이재명의 법적 싸움은 단순히 그의 운명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믿는 정의,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재명의 공판 연기를 공정한 기회로 보시나요? 아니면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꼼수로 보시나요? 이 질문은 이미 한국 사회를 양분하고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논쟁을 더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 여기서 반전을 하나 더 던져볼게요. 이재명의 법적 승리는 지금은 그를 보호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도전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대선 후 재판이 재개되면 그의 모든 정치적 업적은 법원의 판결에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는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를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권자들은 이재명을 선택한 결정을 돌아보게 될까요? 이재명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법적 싸움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고 그 결과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 수도 혹은 큰 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재명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궁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정의 그림자가 그의 꿈을 가로막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이재명의 공판 연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정치적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의 법적 문제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모든 의견을 읽고 여러분과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법적 드라마는 이제 막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어요. 대선이 다가오고
그의 운명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챕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드라마를 더 생생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건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